자, 이제 위클리 테스트 7회입니다. 이제 벌써 여러분들은 지금 교재로서 8단원을 끝내고요. 9단원으로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9단원에 있는 해당하는 친해성 취한 반응에 관한 그쪽에 관한 그 예제 문제와 더불어서 몇 가지 문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벌써 7회로 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피트생들께서는요. 7, 8, 9, 10 해서 4번만 더 하면 위클리 테스트가 끝나고요. MD생들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 3번이 더 있습니다. 그 3번이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 전자칠판 말고요. 그냥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더 풀어주는 형식으로다가 위클리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물론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일반학도 합니다. 일반학도 하는데 일반학에 관한 위클리 테스트는요. 제가 수업 시간 때 그때 이제 그 문제를 갖다 몇 가지 한 100문제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를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용 정리를 해나가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것은 일반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그걸 혼자서 해라 그러면 아무래도 좀 지치시니까 제가 좀 도와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벌써 7번째고요. 그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갑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내용 점검의 목표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충분히 다 공부해서 잘 정리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당한 난이도가 높은, 즉 기출문제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문제를 풀었을 때에도 기본적인 내용으로다가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으로다가 위클리 테스트를 계속 임하시기 바라고요. 계속적으로 암기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아마 지금 저는 이제 12월에 찍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 4월쯤, 3, 4월쯤 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3, 4월에 이거 보시는 수험생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끝까지 다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1번 문제부터 갑시다. 자, 속도의 비교가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문제는 SN1 반응이죠. SN1 반응이면 반응 차수가 3차에서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1차입니다. 라고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십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카보케타인의 안정도 때문이죠. 그러니까 딱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몇 차니? 라면 이건 3차죠. 여기는 1차 알킬 할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차가 1차보다 반응 속도가 SN1에서는 빠릅니다. 라고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빠르다라는 기억 지문은 올바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문제를 갖다 당연히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것들이 다 지나가 주면서 SN1에 관한 내용이 전부 다 지나가고 SN2에 관한 내용이 전부 다 지나가고 E1, E2가 다 지나가고 이렇게 썼을 때 그것이 그중에 일부가 탁 떠오르는 이 정도의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니은 보시죠. SN2에서는 몇 차가 빠릅니까? 1차가 빠르죠.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3차의 순서죠.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입체 장애입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건 1차인 거 맞습니다. 여기도 1차예요. 둘 다 1차, 1차인데 차이가 나죠. 와, 이중결합 발효 탄소입니다. 이중결합 발효 탄소를 우리는 알릴릭이라고 부르죠. 알릴릭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SN1도 빠르고 SN2도 빠르다라는 거 맞죠? 그럼 둘 다 1차면서 여기는 알릴릭이니까 당연히 A가 B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상이겠지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지문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에요. 세 번째 것은 역시 SN1에서의 반응 속도를 물었습니다. 역시 반응을 보면 3차, 2차, 1차 이 순서일 거예요. 그럼 얼핏 생각하면 이건 3차고 이거는 2차, 이것도 3차네요. 여기도 3차네요. 둘 다 3차니까 같다. 이건 아니죠. 자, 이 부분은요. 자, 이거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의 위치, 즉 이와 같은 고리형 화합물에서 이와 같은 곁다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부분은 SN1, SN2, E1, E2 반응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갖다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B가 이 부분이 더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상적이지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만 올바르고요. 니은도 이것이 잘못된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가볼까요? 자, 문제 2번은요. 자, 부분 입체, 이성질체 두 가지가 각각 담겨있는 플라스크에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가능한 구조는요. 이게 두 개랍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돼지꼬리 땡땡이에요. 그러면 가능한 거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지요.
하나는 한번 구조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 C 이중결합 O에 OH가 있고요. 이와 같은 카복시산이 붙어 있고요. 여기에는 I가 두 가지 부분 입체성 질체, 그러니까 당연히 시스하고 트랜스 개념이겠죠. 그러면 이게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I가 하나가 올라가 있는, 얘와 얘를 보면은 얘는 서로 간에 트랜스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놈이 하나가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돼서 I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얘와 얘를 갖다 얘와 얘만 보게 되면 서로 간에 시스입니다 라는 구조가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NaHCO3를 썼습니다. NaHCO3는 뭐예요? 염기죠. 염기란 것은 수소 이온을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카복시산의 요 수소나 요 수소를 잡아먹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NaHCO3를 썼을 때 이와 같은 염이 만들어집니다라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근데 이 중에 하나는 얘를 만들고 하나는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만들고 누가 남습니까? 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이런 구조 한번 보시죠. 이 구조에서는요. 잠깐만 화면을 좀 깨끗하게 해놓고 가보자고요.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그래, 한번 다 지우고 갑시다. 자, 여기 한번 재생해 볼게요. 자, C 이중결합 OH에서 염기가 수소 따먹으니까 O 음이온 되고 Na 양이온 되겠죠.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되면은요. 자, 얘와 얘는 서로 간에 트랜스죠. 근데 아이오다이드는 리빙 그룹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요 카복시산의 산소의 음이온이 요 탄소를 때리고 나가는 SN2 반응을 일으키기가 유용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SN2 반응은 뒤통수를 공격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은 요 산소의 음이온이 이와 같은 I가 바깥쪽에 가 있을 때는 바깥쪽에 가 있는 것을 우리는 엑소라고 부릅니다. 엑소라고 부르는 거고요. I가 안쪽으로 와 있는 것을 우리는 엔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엑소에서는 SN2 반응이 일어나기에 원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요 산소의 음이온이 이 탄소를 때리고 바로 리빙 그룹이 빠져나가는 SN2 반응을 일으키기가 유용할 것이고요. 엑소는요. 하지만 엔도는 여기가 음이온이 만들어지면은 이 탄소를 때리고 나갈 수가 없죠. 이건 불가능하죠. 왜죠? SN2 반응은 반드시 뒤통수를 공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뒤통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SN2 반응을 일으키기가 곤란합니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하나의 얘는 바로 그대로 남는 모습이다.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고요. 이와 같은 염기를 써서 음이온 되었을 때 엑소 같은 놈은 SN2 반응을 일으켜서 산소가 빠져나가는 이와 같은 구조 결과물이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요. 자, 내용 파악할 수 있습니까? 생성되는 얘는 고리형 화합물이다. 당연히 고리겠죠. 고리엔 결과물이겠지요.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SN2라고 얘기하지만 정상적이죠. SN1 반응임을 추론할 수 있다. 말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엔도아이오딘이 아니라 엑소아이오딘이 생성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엔도아이오딘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해야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정답은 역시 기억만 맞습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도는 파악됩니까? 꼭 파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문제 3번을 가볼게요. 자, 치환 또는 제거 생성물을 바르게 표시한 것을 한번 가봐라 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차술 먼저 보시자고요. 자, 요거 몇 차 알킬 해야 됩니까? 여긴 당연히 메틸기죠.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3차 알킬 할라이드입니다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것이에요. 거기다가 누굴 썼어요? 메톡세드 썼죠. 즉 반응은 E2입니다 라는 거죠. E2니까 머릿속에 딱 지나가기를 엔티 엘리미네이션 하고 해야 되겠죠. 엔티 엘리미네이션 하고 가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하, E 알켄이냐 Z 알켄이냐를 확인해 주면 끝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이 구조를요. 이 구조를 한번 우리 뉴만 투영도로 바꿔보자고요. 자, 앞에 탄소 이렇게 있고요. 앞에 탄소 있고 페닐기 있습니다. Cl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메틸기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면 이렇게 쳐다보면 구조를 좀 잘못 그렸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안합니다. 자, 페닐기 있습니다. 앞에 탄소에 페닐기 있습니다. Cl 있습니다. 메틸기 있습니다. 라고선 앞에 탄소에 있는 구조를 갖다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쳐다보는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뒤에 탄소는 이렇게 원으로 표시되죠. 원으로 표시되고요. 이 탄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메틸기 있고요. 왼쪽에 메틸기 있습니다.
오른쪽에 에틸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수소는 어떻게 표시하라 했죠? 요거는 내려서 표시해 주어라 라는 이렇게 그리면은 요 피셔 투영도를 뉴만 투영도로 바꾼 그림입니다 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RS까지 딱 맞아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RS를 따져볼 것도 없이 바로 풀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봅니다. 자, 한번 돌려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자고요. CL을 이렇게 보내면 필기 1로 오겠죠. 메틸기 1로 오겠죠. 수소기 있고요. 메틸기 여기 있고요. 에틸기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 구조를 이렇게 돌린 겁니다. 이렇게 뒤에 거를 이렇게 돌려준 거예요. 네, 피셔 투영도는 회전이 안 되지만 뉴만 투영도는 마음껏 회전시켜도 된다라는 개념도 이해하고 있으시죠? 그러면 RS가 틀림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돌렸어요? 이 수소와 이 CL을 서로 간에 안티 관계가 따랐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염기가 얘 먹죠. 이중계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얘를 날려주죠. 자, 결과물 볼까요? 자, 이렇게 될까요? 페닐기하고 메틸기가 여기 메틸기, 에틸기죠. 자, 요놈하고 요놈이 앞에 탄소와 뒤에 탄소 있는 것이 서로 간에 반대편에 위치합니다. 당연히 결과물은 2알켄이 얻어집니다. 라고 확인해줘야 이건 정상적이겠죠. 자, 근데 이건 뭐예요? 제트알켄이죠. 이거하고 이거가 우선순위가 높은 거니까 제트알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과물은 잘못되었네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 이렇게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요.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서는 수업 시간에 절대 시험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께서 딱 문제를 보는 순간에 이거다 라고선 파악이 돼야 되고 당연히 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거조 그림만 몇 가지만 그려내도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를 만들어 놔야만 복잡한 문제를 임했을 때에도 틀림이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또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건 한번 싹 지우고요. 전자칠판 이렇게 지우는 거 참 재밌긴 해.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걸 가만 보면요. 차수부터 한번 파악해 보시죠. 자, 이 부분은 Br이 있는 리빙 그룹이 있는 탄소에 페닐기만 붙어 있고요. 수소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탄소가 있군요. 결과적으로 2차입니다. 2차에 시아나이드면 썼습니다. 이건 용매입니다. 그냥 이건 용매가 되고요. 그러면 이건 시아나이드면 썼으니까 아하 SN2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SN2 반응이니까 당연히 입취화학은 인버전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가장 간단하게 RS 따지는 걸로 가보시죠. 자, 이 탄소는 당연히 S입니다. 이건 당연히 따져보시죠. R입니다. 제가 따져갖고 왔어요. 따져와 보니까 SR이에요. 그러면 시아나이드면이 이 탄소를 때리고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는 SN2 반응입니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결과물은 SR이 SS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 부분은 R은 인버전 되면 S로 인버전, 뒤집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탄소는 이건 이 탄소가 될 것이고요. 이 탄소는 S 맞나요? 예. 1등, 2등, 3등. 예, S 맞아요. 근데 이 탄소가 뭐가 돼야 정상이에요? S가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가 1등이죠. 요거 2등이죠. 요거 3등이죠. 수소 뒤에 숨어 있죠. 결과적으로 R이 됐죠. 그러니까 이 결과물은 SR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물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시아나이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결과물로 표시해 주어야만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 주어야지만 여기가 S고 이것도 S입니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입체화학은 뒤집혀 줍니다 라는 것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가 확인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은도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 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D급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것도 지우고요.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죽지 마세요. 초시생들께서는 지금 만약에 처음 하시는 초시생들께서는 당연히 처음 헷갈리고 모릅니다. 솔직히 초시생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초시생 중에서도요. 자기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하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런 수험생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계속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자, 요거 봅니다. 리빙 그룹이 있는 탄소, 요거 당연히 2차 형태입니다. 그리고 벤젠 고리가 붙어 있으니까 아하, 벤질릭 포지션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벤질릭 포지션은 특징이 SN1도 잘하고 SN2도 잘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물을 썼습니다. 물을 썼은 건 약한 뉴클레 파일이죠. 약한 친액체라는 개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SN1 반응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라고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리빙 그룹 먼저 나가시죠. 카보케탄 생겨주죠. 물 분자가 달라붙을 땐 앞뒤로 가서 달라붙겠죠. 즉 결과물은 요 탄소에 붙을 땐 라세믹 믹스처다. 앞에서 붙는 거 뒤에서 붙는 거 반반이니까 라세믹 믹스처가 얻어지는 것은 당연히 올바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 3번이었습니다. 문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문제 한번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N1반에서 반응속도가 빠른 걸 골라보십시오. 1 브로모부탄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1, 2 브로모부탄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 결과물 결론 나왔죠? 1차죠. 요거는 2차죠. 당연히 2차가 반응이 빠른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죠. 정답 기억 맞구나. 두 번째는 SN2 반응에서 누가 반응이 빠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1 클로로프로판, 1 클로로프로판, 1 아이오도 프로판 이런 의미겠죠. 둘 중에 반응이 빠른 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둘 다 1차 똑같아요. 다만 이건 리빙 그룹이 Cl 음이온, 이건 리빙 그룹이 아이오다이드 음이온. 그러면 우리는 좋은 이탈기라는 것은요. 좋은 이탈기는 항상 약염기입니다 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거죠. 위크 베이스 이렇게 쓰는 거죠. 좋은 이탈기는 항상 약염기입니다 라고 확인된다면요. Cl 음이온하고 I 음이온 중에서 누가 좋은 이탈기가 될까요? 라는 것은 당연히 I 음이온이에요 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좋은 이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더 빠릅니다. 뒤집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에요. 디귿 보실까요? 역시 SN1 반응에서 물었습니다. 터슈리 부틸 아이오다이드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아이소프로필 아이오다이드 결정 났죠? 3차죠. 2차죠. SN1에서는 3차가 반응이 빠릅니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디귿. 네 번째는 1클로로펜탄입니다. 5개짜리의 1클로로펜탄 SN2 반응에서 물었네요. 그다음엔 사이클로펜틸 클로라이드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오각형 고리에 이런 놈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E2 반응에서 누가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자, 이거 기억 잘 잊어버립니다. SN2가 1차가 빠르기 때문에 E2도 1차가 빠르다. 선입견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E2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제거 반응은 항상 3차가 반응이 가장 빠릅니다. E1과 E2가 똑같죠. SN1도 역시 똑같죠. SN1, E1, E2는 전부 다 동일하게 3차가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 요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건 2차, 요건 당연히 1차, 그러니까 오른쪽이 반응이 빠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상적이겠죠? 리을은 틀렸습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요. 문제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차곡차곡 하나씩 내용을 점검하면서 이 문제들이 시험에 나와서 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적 지식을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므로써 시험에 접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문제 5번 한번 가볼게요. 5번은요. 자, 메커니즘을 옳게 추론한 것을 한번 골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죠. NaOH 썼어요. 강한 염기입니까? 차수는 몇 차죠? 3차입니까?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당연히 E2예요 라고 해주면 정상이죠. 그러니까 E1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죠. E2 반응이 일어나 주어야 되는데 웬 E1입니까? 그리고 이게 왜 주성성물입니까? 얘가 더 많아요. 이유가 많은 건 뭐죠? 짜이제프롤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라는 거 맞아요? 짜이제프롤에 의한 결과물로서 이중결합 주위에 치환기가 많을수록 안정합니다 라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E1이 아니라 E2입니다 라고 해야 되므로 기억은 틀렸습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을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염기 썼습니다. 강한 염기 써서 결과물은 제거된 결과물이 줄줄줄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치환된 결과물도 있어요. 근데 강염기 혹은 강한 뉴클레오팔에 의한 치환은 당연히 SN2라고 얘기하지만 정상적이겠죠. 약한 걸 써야지만 SN1 이렇게 되는 건데요. 강한 염기를 생겨줬기 때문에 메커니즘은 SN2 메커니즘으로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E2는 당연히 맞아요. 이건 맞지만 이게 SN1이 SN2로 바뀌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자, 반응 메커니즘은 SN2입니다. 자, 질소의 비공유 전자가요. 딱 때리고 고리를 열어주겠죠. 그럼 한번 그대로 적으면 바로 요 구조가 되는 거 맞아요?
요거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또 어떻게 나옵니까? 그 옆에 에폭사이드가 더 있으면요. 또 질소의 비공유전자가 또 한 번 때리고 또 열리는 반응을 일으켜 주겠죠. 에폭사이드의 고리 열림 반응은 SN2 메커니즘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문제가 되어 정답은 디귿은 올바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라고요. 예제 5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자, 6번 문제부터 또 이어나가 봅니다. 자, 6번 문제는요. 자, 이제는 주 생성물이 얻어지는 반응을 옳은 것은 몇 개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출발 물질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놈에다가 먼저 이걸 사용해 줬어요. 이게 뭐죠? 수소와 반응에 CaCO3, 팔라디움, 그 다음에 백금 같은 놈을 같이 썼습니다. 이때 이 결과물을 뭐라고 해요? 이거 갖다 우리는 백금이 아니군요. 납과 팔라디움을 썼습니다. 여기다가 같이 퀴놀린까지 있으면 됩니다. 퀴놀린까지 같이 있으면 이 촉매를 갖다 우리는 린들라 촉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린들라 촉매 상해 줬으니까 자, 이런 출발 물질에 린들라 촉매를 쓰면 당연히 시스 이중결합까지 진행을 합니다. 라고 된 것은 당연하죠. 시스 이중결합에 그다음에 다이아zo메탄에 빛을 가했습니다. 혹은 열을 가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카빈이지요. 그러면 카빈의 첨가는 신 첨가가 되니까 시스가 그대로 시스인 결과물을 생성시키는 사이클로 프로판을 만들어 줍니다. 라고 확인하는 결과물 기억은 틀릴 바가 없을 것입니다. 라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소디움 리퀴드 암모니아 썼어요.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스타팅 물질 여기서부터. 소디움 리퀴드 암모니아 3중결합에 트랜스 이중결합까지 보내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CF3COOOH입니다. 과산화물이죠. 그러니까 이건 에폭시데이션이다. 그러니까 요 메들기와 요 메들기는 서로 간에 반대편에 위치하는 이와 같은 트랜스된 에폭사이드가 생성되어야 합니다. 라는 결과물이므로 니은도 틀릴 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 건 똑같죠. 린들라 팔라디움 갔으니까 시스 이중결합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오존화 반응을 환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잘라서 산소를 끼워줘요. 라는 개념이 맞아요. 그러면 아세토알데히드가 2당량 얻어집니다. 이건 2당량이 얻어집니다. 라고 확인하는 건 당연히 맞고요. 네 번째는 똑같은, 자, 요거는 트랜스 이중결합까지 갔지만, 여기까지 갔지만, 오존화 반응을 산화시켜주면 이건 산화입니다. 여기가 잘라지기 때문에 결과물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다만 산화기 때문에 알데히드가 아니라 카복시산까지 진행한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라고 확인해 주는 것이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황산과 황산수은을 썼어요. 아하, 그래. 이런 NO를 거쳐가겠구나. 이런 NO를 거쳐가겠구나. 자, NO를 거쳐가서 케토폼으로 토토머리즘 해주면 결과물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일렉트로필릭 어디션 반응을 다시 한번 3중결합에서 재확인해 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반응은 너무 기초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반응은 보는 순간에 이겁니다. 라고선 튀어나올 수 있도록 실력 배양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7번 한번 가보자고요. 자, HBr을 갖다가 과산화물 같이 썼습니다. 자, 보는 순간에 이중결합의 첨가인데 라디칼 첨가죠. 안티 마코프니코프 첨가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나가세요. 이렇게 지나가 줘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붙어야 합니까? 바로 여기 가서 Br이 붙고 여기 가서 수소가 붙는 이런 안티 마코프니코프 첨가 결과물이어야 합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터셔리 붓톡사이드 여기다가 썼습니다. 여기다가 터셔리 붓톡사이드 쓰게 되면요. 당연히 E2 제거예요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과물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돼서 이중결합이 여기 생긴 결과물 나오거나 혹은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기는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겠죠. 얘와 얘 중에 둘 중에 누굽니까? 라고 하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우세해요 라는 호프만 제거 쪽을 잡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중결합 생기는 결과물은 절대 나올 수 없죠. 그러므로 기억은 결과물상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거 봅니다. 진화항산 썼어요. 자, 알코올입니다. 진화항산, 알코올의 탈수 반응이구나. 알킬 옥소늄 이온 되고요. 물 분자가 나가서 1차 카보케톤 되기 전에 수소가 넘어가서 물 분자를 빼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물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카보케톤 열로 이사갑니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탈수니까 짜이제프리라는 결과물 이런 놈이 얻어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진한 황산을 썼었을 때까지일 것이고요. 두 번째 다일류토 H2SO4 이건 묽은 황산이죠. 물이 많죠. 산촉매 물 첨가 반응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결과물은 이렇게 얻어지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카보케탄 이렇게 생겨주고요. 물분자가 여기에 달라붙어주는 결과물이므로 이와 같은 3차 알코올이 주 생성물로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오케이 맞습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세 번째 것은요. 옥시모큘레이션, 디모큘레이션이죠. 특징은 마코프니코프 첨가입니다 라고 지나가십니까? 리어레인지먼트 없습니다. 자, 여기서 OH가 달라붙어준 결과물이다. 이게 마코프니코프 룰이죠. 그러니까 OH가 여기 가서 붙었습니다 라고 확인하는 것은 라셈이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앞뒤로 반반이니까요. 결과물은 이것은 올바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에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 디귿 맞습니다. 지금 설명이 굉장히 간략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간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요. 이 정도의 내용은 책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을 뚫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안 뚫렸으면 자기 스스로가 아 내가 내용 공부를 덜 했구나 라고 인식하여라 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 여기 있는 문제를 갖다 답만 외우려는 생각은 절대 버리시고요. 내용을 꼭 다시 한번 점검해서요. 보는 순간에 뭐다 보는 순간 뭐다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7번이었습니다. 문제 8번 가볼게요. 자, 주생성물의 구조가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 입체 구조까지 따져보라는 거죠. 자, 스타팅 물질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가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이것도 가보자고요. 특징은 뭐죠? 엔티마코프니코프 앤드 신 첨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OH가 붙는 위치는 나쁘지 않다. 자, OH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H가 같이 내려가 줘야 되겠죠. 그럼 메뚜기가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메뚜기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구조는 불가능합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B는 틀렸습니다. 두 번째 것은 자, 요거 한번 이 C부터 보자고요. 과산화물이죠. 에폭시데이션, 에폭사이드를 생성시켜 줍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에폭사이드 만들었구나. 둘 다 이렇게 당연히 같은 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C 결과물 요거는 올바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요건 뭐죠? 차갑고 염기 승조권의 KMNO4입니다. 뭘 만드는 겁니까? 신다이올의 제조죠. 그러면 알코올 두 개가 같은 위치에 들어가 있으면 얘기가 되죠. 그럼 OH를 보니까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OH도 튀어나왔으니까 둘 다 신다이올. 그래 맞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을 것이고요. BR2 첨가입니다. BR2 첨가는 특징이 안티 첨가예요 라는 거죠. 브로모늄 이온 중간체 거쳐서 두 개의 BR은 서로 간의 반대편에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그럼 BR 하나는 튀어나왔으면 하나는 들어갔어요 라는 이 결과물도 틀릴 바가 없습니다가 될 것이고요. 자, 마지막엔 HI입니다. 이중결합의 첨가에 마코프니코프 첨가죠. 근데 I가 왜 여기 가서 붙었습니까? 잘못되었죠. 결과물은 여기 가서 I가 붙은 이런 결과물이 얻어져 줘야 그래야만 마코프니코프 첨가를 해준 결과물입니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는 틀렸고요. 나머지 세 개는 올바른 결과물을 나열되어 있습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문제 8번이었어요. 9번 한번 가볼까요? 자, 메커니즘을 한번 추론해 보는 겁니다. 자, 보시죠. 아이오다이드 면입니다. 2차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다이드 면이 탄소를 때리고 나가는 SN2 반응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겠죠.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게 돼서 I가 붙어요 라는 결과물 될 것이라고요. 자, 요 위치를 봅니다. B는요. 벤질릭이죠. SN1도 잘하고 SN2도 잘하죠. 근데 얘를 봅니다. 에탄올이죠. 약한 친액체, 약한 염기죠. 즉 SN1 반응이 합리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먼저 리빙 그룹 나가서 카보케탄 생겨주고 요놈이 달라붙어준 결과물이 얻어지겠죠.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렇게 돼서요. 여기에 이런 놈이 붙은 놈이 얻어져 주는 결과물일 것이고요. 메커니즘은 SN1 반응이 가장 합리성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세 번째 거 C는요. 메톡사이드 음연 썼습니다. 3차 형태입니다. 당연히 메커니즘은 E2예요 라는 거고요. 사이즈가 작은 염기를 사용해 줬기 때문에 짜이째 뿌리한 결과물이 주 생성물이 될 것이므로 이렇게 구조 그림을 적을 수 있겠어요. 결과물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건 당연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E2 메커니즘의 짜이째뽀르에 의한 결과물일 것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터실이 부톡세를 쓰면요.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E2는 맞습니다. E2는 맞는데 주 생성물은요.
등치가 큰 놈이기 때문에 호프만 제거 반응이 주로 많이 일어나 주겠죠. 요거 잡아먹고 이중도 만들고 날려주겠죠. 그래서 주 생성물은 이렇게 돼서 이런 결과물이 얻어지는 것이 주종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럼 메커니즘은 E2인데 두 놈의 결과물은 주 생성물의 비율이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니은 지문은 그래서 틀렸죠. 거기에 지문 중에 니은은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지문도 틀렸죠. SN1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생성물은 없다. 이게 SN1이 가능한데요. 그러므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부분 조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요 위치를 한번 보시죠. 요 위치는 이중결합이 있었고요. 바로 옆에 탄소입니다. 뭐죠? 알릴릭이다라는 거죠. 알릴릭이면 글씨가 이상하게 나오네요. 자, 요 놈을 썼습니다. 요거 누구죠? 황음이온이죠. 당연히 메커니즘은 SN2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때리고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렇게 돼서 S에 필기가 붙어 있습니다 라는 이런 결과물이 얻어질 것이고요. 메커니즘은 SN2가 가장 합리성이 있습니다가 될 것이에요. 자, 마지막은요. 자, 요 위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도 카보닐도 이중결합은 이중결합이죠. 그런데 요 메톡사이드가 탄소를 때리고 나가는 SN2 반응을 상당히 잘 할 수 있는 위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과물은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 메톡시기가 달라붙은 결과물이고요. 메커니즘은 SN2 반응으로서 진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각각에 대해서 메커니즘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킬 할라이드의 구조와 염기의 종류를 보고 탁 보는 순간 탕 하고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반드시 노력하십시오. 자,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풀고요. 7회는 이걸로 마칠게요. 자, A하고 B 중에서 자, A 한번 최후폼을 한번 그려볼까요? 최후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는 이렇게 되고요. 터실의 붙들기가 내려가 있죠. 내려가 있죠. 그 다음에 C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A의 구조를 갖다 그린 것이죠. B의 구조도 한번 그려볼까요? 최후폼으로 구조를 그리면 터실의 붙들기에 내려가 있고요. Cl도 내려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됐습니다. 위 화합물에서 터실이 부톡사이드를 반응시켰을 경우, 그러니까 자, 차수는 2차 알킬 할라이드에 터실이 부톡사이드 썼으니까 메커니즘은 E2입니다가 될 거예요. 그러면 E2 제거 반응은 안티 제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Cl은 에쿼토리얼 수평 위치에 있습니다. 안티 수소가 존재할 수 없죠. 근데 요 Cl은 액시얼이 있으므로 여기 있는 수소도 안티 수소가 되고 여기 있는 수소도 안티 수소가 되므로 터실이 부톡사이드가 어떤 수소든 간에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E2 제거를 잘 일으키는 결과물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생성물이 쉽게 얻어지는 결과물은 A가 아니라 B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상적이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위 화합물에 얘를 반응시켰을 때 자, 황이 있는 겁니다. 2차에 황이 있으니까 반응 메커니즘은 SN2예요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SN2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 이런 놈이 자, 요걸 한번 보시죠. 뒤통수 공격해야 돼요. 에쿼토리얼이 있어요. 뒤통수는 당연히 액시얼 부분이 되겠죠. 액시얼 부분이 바로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요 놈이 접근하는 부분이 에쿼토리얼 부분으로 접근하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보시죠. 액시얼로 접근할 때는요. 여기에는 1, 2, 세 번째는 이 수소, 1, 2, 세 번째는 이 수소와의 반발력이 존재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1, 3 다이액시얼 인터랙션이라고 부르죠. 근데 에쿼토리얼 위치로 접근할 때는 그런 반발력이 존재할 수 없죠. 그러므로 당연히 B가 A보다 반응 속도가 더 빠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D는 올바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얘는 둘 다 에쿼토리얼, 얘는 액시얼, 에쿼토리얼. 볼 것도 없이 A가 더 안정한 화합물입니다 라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겁니다. 정답은 니은만 올바른 결과물이 될 거예요. 자, 요 니은 지문은 꼭 한번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액시얼 접근할 때는 1,3 다이액시얼 인터랙션으로서 접근이 힘들고요. 에쿼토리얼 접근이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클리 테스트 7회였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요, 실제 기출문제, 미트, 디트생의 기출문제로서는 충분히 하고요. MD생은 이 정도만 잘 이해해도 충분한 실력을 배양한 거고요. 피트생은 이것만으로는 문제 못 풉니다.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이 내용을 충분히 깨우친 다음에 화합물이 좀 더 복잡해지고 좀 더 입체적인 감을 키워서 나중에 한 6월 이후 한 7월 달쯤 8월 달쯤에 기출 문제를 갖다 놓고 충분히 그래 이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으로다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는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험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7회는 이걸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제가 8회까지 계속 이어서 오늘은 찍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클리 테스트 8회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7회는 이걸로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